자, 해설을 좀 해볼게요. 자, 회사 5400번.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서 우리 12월 31일자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여기까지 해설하고 마무리했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10번인데요. 동그라미 10번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결산 문제니까 무조건 2024년도 12월 31일자 분계 끊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냐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은 1000주를 언제 샀냐면 요때 산 거죠. 요때 한 주당 2만 원 주고 2024년 10월 4일 날 한 주당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게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가 안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액면가는 낚시입니다. 낚시. 의미 없는 자료예요. 의미 없는 자료. 낚시입니다. 낚시. 자, 요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한 주당 내가 2만 원에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한 주당 2만 원 주고 취득한 게 우리 공정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시가라고 하죠. 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주당? 예, 2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단타?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2만 원 주고 사셨어. 12월 31일 날 시가가 22,0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한 주당 시가가 얼마 뛰었어요? 2,000원만큼 뛰었죠? 2,000원만큼 한 주당 2,000원이 뛰었는데 몇 주 가지고 있어요? 1000주 가지고 있잖아요. 1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시가가 200만 원이 상승한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200만 원만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늘리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시가가 뛴 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 요렇게 분개를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실까요? 오래전이라서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뵙잖아요. 그래서 가물가물한 게 정상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분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그다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네, 2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채권 채무만 거래처 채점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머지는 채점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11번이에요. 11번은 뭐냐면 요겁니다. 잘 보세요. 11번은 내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미화라는 건 여러분들 달러 얘기 달러? 내가 9,000달러를 ABC 테크 있죠?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ABC 테크한테 9,000달러를 빌렸던 거예요, 당초에. 빌렸는데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곱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1,0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12월 31일 날 한 주당 1,3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아직 안 갚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당초에 9,000달러의 차입금이 있죠. 이거를 12월 31일 날 환율로 평가를 해보니까 1,300원 곱해 우리나라 돈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환율?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돈 얼마지? 1,170인가? 그렇죠. 1,170만 원일 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당초에 9,000달러 빌렸을 때 1,080만 원이었는데 이 단기 차입금이 12월 31일에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70만 원이 되는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동의되시겠어요, 꼭?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1,080만 원에서 1,170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단기 차입금을 늘려야지. 그죠? 단기 차입금 90만 원인가요, 그러면? 맞죠? 90만 원. 그리고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말에 외화 자산하고 부채를 평가했더니 그게 우리가 기분 나쁘면 외화 환산 손실, 기분 좋으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갚을 거죠, 단기 차입금이. 그럼 갚을 게 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다. 나쁘니까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셔야 돼요. 맞죠? 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차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이건 자고로 교재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늘리고 거래처 늘린데 거래처 잡으시고 ABC 테크 코퍼레이션 90만 원. 그럼 자변에 외화 환산 손실. 그렇죠? 요게 기분 좋으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기말 문제, 결산 문제에서 이렇게 외화 자산이나 부채 나오면 기말에 평가에서 환산 이익이나 손실 적으란 얘기예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 보세요. 12번도 마찬가지. 뭐냐면 내가 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 게 있어요. 외상으로 판 게 $10,0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환율을 곱했더니 외상 매출금이 1,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날 요 $10,000의 외상 매출금을 아직 회수를 못한 거예요. 맞죠? 근데 12월 31일 날 환율이 달러당 얼마? 1,350원으로 평가가 되는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초에 내가 외상 매출금이 $10,000가 있고 1달러당 기말에 1,350원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35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당초에 1,200만 원짜리였는데 12월 31일자에 환율을 곱해서 평가해 보니까 1,350만 원으로 외상 매출금 평가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150만 원만큼 늘려야 1,200을 1,350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150인가요, 그러면? 그 채권이니까 이거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채권? 여러분들 채권은 받을 거죠? 받을 게 환율이 뛰면 기분이 좋다? 받을 게 는 거잖아요. 당초에 받을 게 1,20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받을 거 평가해보니까 1,350만 원 된 거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산하고 이 기말에 끊는 분계하고 이론이에요, 실제로.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ABC 코퍼레이션 150 걸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기본 조가 외화 환산 이익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15번부터요, 여러분들. 15번부터 16번 묶어서 별표입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13번부터 16번까지 묶어서 별표. 우리 시험에 그 선급비용 그 있었잖아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출제 1순위예요, 여러분들. 이 무조건 대비하고 하셔야 돼. 자, 13번 보죠, 13번. 13번은 146페이지입니다. 146. 자, 뭐냐면, 내가, 요거, 단기 차입금 언제 빌렸냐면, 대한은행한테 2억 원을요, 2억 원 있잖아요. 2억 원을 2024년 8월 1일 날 빌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차입 기간이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이니까 우리가 만기가 1년이잖아요. 맞죠? 만기 1년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6%래. 그럼 실제로 이자를 내는 날은 요때죠? 요 25년 7월 30일 날 요때 1년치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수익하고 비용에 대해서. 발생주의 쓰죠.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투자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재무제표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날 돈 2억 빌린 지 몇 개월 지났어요, 여러분? 돈 2억 빌린 지. 2억을 2024년 8월 1일 날 빌렸잖아요. 그죠? 몇 개월 지나? 그렇죠. 5개월 지나요, 5개월. 그럼 5개월이 지났으니까 5개월치 이자를 낼 회사가 됐습니다라고 12월 31일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5개월치가 발생했어요 라고 정보 전달해야 돼요. 돈 안 나갔다고 이자 비용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맞죠? 얘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우리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이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 계산하면 일단 2억이라 할게요. 2억 빌렸고 이자율 6%니까 이렇게 하면 1년치자입니다. 1년치자. 그렇죠? 요거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자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다시 5개월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자 비용이 500만 원어치가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한테. 여기가 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때 현금 이자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계정권 뭐라고? 미지급 비용이라 하자, 미지급 비용. 미지급 이자 비용? 되세요? 우리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뭐예요?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부채. 미지급 금이든 미지급 비용이든 미지급 들어간 부채입니다. 5개월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늘겠지,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500만 원. 자, 그럼 미지급금은 결산에 쓰는 거 아니에요? 결산에는 미지급 비용 쓴다라고 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하기 전까지는 미지급 쓰는 거고,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냐? 500. 대변에 미지급 비용, 500.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성급 비용 이쪽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좀 풀고 계셔야 돼요. 그 제가 유임을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풀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일주일 남았어요. 시험 보는 거.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푸셔야 됩니다. 짬 내서. 어디 풀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146페이지예요. 14번 146페이지, 이 14번은 말로 나와요, 말로. 이건 뭐냐? 내가 단기 차입금,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자 미지급액 50만 원을 계상하다. 이거 12월 31일자 문제죠. 해석하면, 얼마를 빌린지 모르지만, 내가 이자를 안 줬다고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이자 비용이 발생 안 한 게 아니죠. 이자 비용이 이자를 50만 원어치 줄 사람은 됐지만 아직 주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주주한테는 어떻게 보고해줘야 돼요? 안 나갔다고 비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자 비용 50만 원어치는 줄 회사입니다. 라고 50만 원의 이자 비용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똑같습니다. 차변에 저희 회사가요. 이자 비용이 50만 원어치가 발생했어요. 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 중이니까 발생하면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들어오고 안 나갔다고 수익 비용이 아닌 게 아닙니다. 회계에서는요.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용돈기 입장 적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나가지 않은 이자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 말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말 문제가. 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50, 대변에 미지급 비용 50. 둘 다 대비하셔야 돼요. 회계 2급은 요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지만 이렇게 말로만 낼 때가 또 있어요. 많아요. 둘 다 대비.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하고 16번이 어디에 있냐면
15번하고 16번이 140? 네, 5페이지 145. 145.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해석하면 요거죠? 자, 회사가 2024년 5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480만 원을 전부 다 원샷으로 현금으로 받았대요. 받으면서 전액 임대료라고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해석하면 여러분 1년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인가? 4월 30일치의 임대료를 2024년 5월 1일에 한 방에 다 받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2024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 결론을 알아야 되죠, 결론? 그죠? 그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은 날로부터 있죠, 이거. 임대료 1년치 받은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은 지나요? 계산하시면 8개월, 8개월. 그죠? 8개월이 지납니다. 그럼 8개월 동안 임대해준 거잖아요. 그럼 8개월치는 제때 받은 임대료 맞죠? 1년치 임대료 받은 것 중에서 8년치는 임대해준 거니까 제때 받은 임대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8개월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라는 수익이 손익계산서 2024년도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8개월. 근데 거꾸로 아직 몇 개월치 임대료 먼저 받은 건 있어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25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 4개월치 임대료 먼저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먼저 받은 임대료 선수수익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4개월치의 선수수익. 자, 선수수익 성격 뭐죠? 그렇죠. 부채야, 부채. 선수금하고 똑같죠? 선수 들어가면 부채입니다, 부채. 무조건. 그래서 부채를 인식을 해야 돼. 12월 31일 날. 맞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5월 1일이 먼저예요. 12월 31일이 먼저예요. 그렇죠. 5월 달이 먼저. 5월 달에 회사가 어떻게 했대요, 여기? 5월 1일에.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1년분이니까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 12개월치를요, 어떻게 했대?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맞죠? 나와 있잖아, 여기.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1년치 받으면서. 맞죠? 5월 1일 날. 그래서 처리했는데, 12월 31일에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될 임대료라는 수익은 8개월이 올라가야 돼요. 맞죠? 그 임대료를 늘려요? 감소시켜요? 감소시켜야지. 12개월 처리했던 걸 손익계산서에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8개월만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임대료라는 수익이 감소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감소해야죠. 되셔요? 4개월 감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다. 생각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적으세요. 꼭. 그리고 회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4개월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회사가 선수수익 처리했대, 안 했대요? 안 했어요. 임대료는 수익이 아니라, 임대료는 부채가 아니라 수익이에요. 선수수익 부채잖아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는 처리를 안 했죠? 1년치 임대료 다 받으면서. 그죠? 근데 올해 연도 말에는 4개월치의 선수수익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그럼 부채를 늘리는 건 대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4개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4개월 계산하시면 아마 480만원 나누기 12하면 한 달치가 40일 거예요. 맞죠? 그럼 40만원에 4 곱하면 160만원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4개월 여기에다가는 160만 원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까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은 숫자까지 같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개월로 표시하고 나중에 숫자 구하시면 좀 머리가 덜 복잡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대체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차변의 임대료라는 수익을 160 깝니다. 그렇죠? 까고 대변의 선수 수익 이렇게 160만 원만큼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거 세물급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회계 2급뿐만 아니라 세물급까지 계속 나와요. 이거 주구장창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정 안 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 보세요. 16번은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단기 대여금이니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몰라요?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죠.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자가 이자 수익으로 계상돼 있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지만 제때 받은 수익, 제때 나간 비용이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야 돼. 시간이 경과하면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간이 안 지났으면 이거는 아직 수익이나 비용이 되면 안 돼요. 맞죠? 이거 말문제 해석하는 겁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자 수익으로 계상돼 있으니까 올해 연도의 수익이 아니잖아요. 경과 안 했으면. 맞죠? 그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올해 연도 게 아니니까. 자, 우리 수익하고 비용은 단기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수익 중 40만 원은 시간이 안 지났으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아니다라고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죠. 결산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입장에서 아직 경과 안 했대. 그럼 경과 안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년도치 이자 먼저 받은 게 있다라는 40만 원어치. 내년도치. 여러분들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12월 30일까지는 지난 거예요. 그치? 여러분 보세요. 오늘 2월 28일 지났어? 안 지났어? 올해. 오늘. 안 지났어. 안 지났으니까 내년도치 올해 연도 말이 끝이야. 그럼 아직 기간 안 지났다라는 건 차기 이후에 이자를 먼저 받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고민해보시면. 그래서 이게 한국말 어려워서 그래. 오늘 입장에서는 3월달 아직 경과 안 했잖아. 이제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받은 이자가 있으니까 요거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 수익. 이거 단기 대여금은 할 수가 없는 게 대여금은 돈을 갚아야 돼요. 이건 돈을 갚는 거하고 무관합니다. 돈을 갚는데. 돈을 회수해야 돼, 채권을. 이건 회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받은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수익으로 계산을 했지만, 먼저 받은 이자 40만 원은 수익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40만 원 늘려라 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문제 만들기 싫어요, 여러분들. 회계 2급 문제 나와요, 잘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해석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말을 외워주세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변의 이자 수익. 아무튼 중요한 건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못 넘어가니까 우리가 수익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 기간이 안 지난 거면 내년도치에 이자 먼저 받은 게 있는 거다라니까 수익은 올해 연도 거 아니니까 취소해야지. 거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먼저 받은 이자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있다면 내년도치 이자 먼저 받은 게 있다는 뜻이지. 선수 수익이란 부채 늘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면 문구 자체를 그냥 외우시는 것도 추천.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예금자 내기 음수다. 이거 당좌차월이죠, 여러분들? 당좌차월 문제, 이거. 자, 71페이지인가 있을 거야, 71페이지. 근데 우리가 당좌차월은 12월 31일 날는 주주들한테 당좌차월 이렇게 썼다가 두드려 맞는 거 그때부터. 이건 개소리냐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잔액만 그 은행한테 돈 빌린 걸로 본다라고 했죠? 네, 표정 보니까 언제? 네, 그렇죠. 일주일 지나서 많이 날라갔어요, 머릿속에서.
그죠? 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기억나셔야 돼. 처음 들어요? 아니죠? 선생님, 저는 처음 듣습니다. 라고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600만 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미 이렇게 600만 원만큼 갚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대, 기말에? 예금 잔고를 0으로 맞춰준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야 돼. 우리 마이너스 잔액이 기말에 있으면 갚을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갚으면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미리 0 만들어 놓는다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을 마이너스 600에서 0을 만들려면 보통 예금 잔액을 0으로 만드는 분기하려면 보통 예금 600만 원 늘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왜? 어차피 갚을 거 60만 원 600만 원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6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갚았을 때 마이너스 잔고가 나오면 계속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갚을 금액 600만 원 만들었으면 당연히 잔액은 0이 돼야 맞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예금 잔고를 마이너스 잔액에서 0으로 만드는 분기하는 게 차변입니다요. 이렇게. 그 단기 차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대한은행. 자고 17번은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왔다 하면 좀 틀리죠. 잘 안 내니까. 기말이 어려워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말이 꽤 어렵습니다. 아마 내일 기출문제 보실 때도 아마 기말에서 좀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자, 보통 예금 600 올리고, 이렇게 하면 0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600에서 플러스 600 하면 0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요거 채무니까 대한은행한테 갚을 채무죠. 대한, 요렇게. 넘어갈게요.